성경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3월 2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부산이 79명, 경남은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경찰이 신천지 신도들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총 288명으로 구성된 추적팀은 각 경찰서의 수사, 형사, 여성 청소년, 사이버 분야에서 차출됐는데요. 부산 지자체로부터 소재불명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즉시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부산 50번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퇴원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부산 50번 환자는 36세 여성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와 오늘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해 코호트 격리 중인 한마음 상원병원이 경남도민의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마음 상원병원은 선제적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도민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 사과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동시에 경남도와 창원시에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구호 성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들 3월 시작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부산 같은 경우,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은 수그러지는 듯한 모습도 있는데 오늘 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월에도 계속해서 위생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코로나19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도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오늘은 사실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의 이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육부가 당초 오늘이었던 것을 일주일 연기하겠다라고 앞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다시 3월 23일로 이 날을 2주 더 연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이것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미뤄진 총 3주만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학여행, 2번 봄방학, 3번 개학.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을 당초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던 것에서 오늘 또다시 2주 더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이 날이 시작이 될 텐데요.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추가로 이것을 좀 연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글쎄요 3주나 미뤄지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학여행, 2번 봄방학, 3번 개학.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다시 2주가 더 연기가 되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 아이들도 지금 꼼짝없이 집에서만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빨리 학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글쎄요. 방학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정말 어디 외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먹이는 것도 신경 쓰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나 학교를 안 가면 또 학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윤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3월의 첫 출근길 그리고 첫 퇴근길이 오늘 있었는데요. 첫 퇴근길 교통정체 어떤가요? 네, 현재 퇴근길 정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하실 구간이 있는데요. 네. 해운대 해변로 바다삼거리에서 동백사거리 방향으로 동백사거리를 못 간 지점 가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구간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진구 중앙대로는 서면교차로에서 부전시장 사거리 향하기에 지체입니다. 연제구 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향하기에 밀려서고 있고요. 동평로 1호는 정묘사에서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부중앙대로는 고관입구에서 좌천 삼거리 향하기에 지체입니다. 대영로 부산터널에서 동대신 교차로 향하기에 밀려서고 있고요.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방향으로 감전나디목에서 주례나디목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번영로 1호는 외곽방향 문현나디목에서 광안터널 진입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도심으로도 수영고가교에서 수영터널 향하기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1호는 큰 정체 구간은 없는 상태인데요. 먼저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금정산 터널 행하기에 소통 흐름 좋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삼락 나디목에서 백양터널 진입으로도 수월한 상태고요. 남해고속도로는 진주 분기점에서 진주 나들목 쪽으로 양방향 원활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윤미였습니다. 네, 김윤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월요일답게 곳곳으로 정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퇴근길입니다. 오늘 하루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정부의 새 대응 지침입니다. 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중증, 경증으로 나눠서 치료하는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확진자 중 중증 환자는 상급 병원에서 또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일단 좀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비해서 여전히 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대구 그렇죠. 지역만 보더라도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 정부의 새 대응 지침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일단 새로운 지침의 핵심은 일단 확진자를 병의 경중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것인데요. 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중증도 분류를 거쳐서 중증도 이상으로 분류되는 환자는 해당 시도의 상급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하게 되는데 만약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시도의 상급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네. 여기에 반해서 의학적 치료는 필요 없지만 확진자로 격리가 필요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물론 의료진과 관찰과의 보호는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지자체가 마련한 공공시설인데
병실이나 숙박시설이 마련이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부터 대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 병의 경중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 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소수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네. 거기에 반해 이 확진자로 분류가 됐더라도 감기 정도로 쉽게 지나가는 확진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네. 감염자를 입원시켰을 때는 오히려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이던 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한 예를 그렇죠. 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모든 감염자를 똑같이 입원 치료한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결론에서 이번 새 대응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또 환자 상태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 병실 부족은 물론 의료진의 피로도도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증 환자를 병원에 집중시키기보다는 따로 격리 치료를 함으로써 예후를 지켜보자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사실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검사를 받아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치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다 입원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겠다,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아무쪼록 이 자가 격리 중에 사망하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정부의 이런 새로운 대응 지침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무료 아니면 유료입니다. 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는 검사 후기도 올라오는데요. 그중에는 무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심지어 10만 원을 훌쩍 넘게 냈다는 상반된 내용이 올라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에서는 검사 비용이 무료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좀 일단 무료인지 아닌지부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아닌데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도 무료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검사 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무료는 아니고요. 네. 의료진이 검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단검사 대상으로 분류됐을 때는 무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한정된 의료 인력 또 검사 자원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총 5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네.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면 의심 환자로 구분이 되는 3가지가 먼저 있는데요. 중국 방문 후에 증상이 있는 사람, 또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의사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로 이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검사비가 무료입니다. 네. 또 그보다는 좀 낮은 단계지만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코로나19 발생 국가에 방문한 후에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사소견에 따라서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은 검사 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상관없이 역시 진단검사비는 무료입니다. 네. 근데 의사가 판단을 해서 진단 네. 검사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만 원을 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에 필요에 따라서 사전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 선별진료소에 붙은 공지사항에도 보면 사전에 엑스레이 검사 등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내지 않습니다. 네. 단 음성일 경우에는 이런 사전 부대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진단검사는 침이나 가래를 채취하는 것이지 엑스레이 촬영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10여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후기는 의사가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도 본인이 희망해서 검사를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 검사를 했더라도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검사비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 검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신천지 신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례까지 등장을 하고 그런 있던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네.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 의사소견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검사를 받으시면 네, 검사비는 무료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좀
한번 진단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했을 때 양성으로 나오면 진단검사비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턱수염은 안 돼입니다.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18종류의 수염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덥수룩한 각양각색의 수염이 네. 마스크 착용을 방해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마스크와 수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해본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염을 길게 기르는 경우가 드물죠. 그렇게 하지만 많지는 않으시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에서는 별난 수염 대회가 있을 정도로 수염에 애착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착용에 적합한 수염과 그렇지 않은 수염을 사진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선 마스크가 적어도 코와 입을 가려야 하는데 네. 길게 기른 수염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또 수염은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착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네. 어떤 수염들이 방해가 되나 제가 사진을 좀 살펴봤더니 네. 얼굴 전체를 그 덥수룩하게 뒤덮은 턱 수염 있죠. 네네. 그리고 스페인화가 살바토르 달리가 길렀던 길쭉한 수염 등 18종의 수염은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착용에 부적합하다고 경고했는데요. 네. 또 염소 수염이라고 하는 고우티 등 5종의 수염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단정한 상태의 구렛나룻과 아랫입술 아래 조그맣게 기른 수염 또 전등갓 모양의 수염 등을 기른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도 괜찮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친절하게 네.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국민들 중에서도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남자분들 혹시라도 수염 기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가지의 수염은 네. 일단은 좀 코로나19와는 적합하지 않은 수염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근데 코로나19가 참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 놓네요. 그렇죠. 생활 패턴과 개개인의 개성까지도 이제 패션까지 바꾸게 하니까 정말 코로나19 대단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착한 임대료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팔을 걷어 붙였는데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는 방침인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 착한 건물주 이 소식은 전주에서 처음 그렇죠. 들렸던 것으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요. 요즘 뭐 부산 경남까지도 보니까 정말 들불처럼 막 번지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얼마나 드는데요. 힘들며. 네네. 근데 어쨌든 정부도 여기에 이제 조금 힘을 보태겠다고 네.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임대료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많은 착한 그렇죠. 건물주가 등장을 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지만 뭐 사실 이런 일은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네.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여기에 전국의 건물주들은 물론 대기업들도 흔쾌히 동참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그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서 서울 남대문시장, 광주광역시 1913 송정역 시장, 부산 전북 카페거리도 포함이 되고요. 네. 강원 속초 관광 수산시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은 12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내려게 주겠다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불을 지핀 적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런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힘을 보탰는데 네. 정부는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 인하 가격의 50%를 정부가 부담키로 했는데요. 단 적용 대상이 있어요. 소상공인 기준으로 업종별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곳인데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주가 임대료 100만 원을 인하한다면 50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인데요. 네. 이번 착한 임대료는 약 320만 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힘이 보태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통 큰 정책입니다. 네.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룩셈부르크가 드디어 이를 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현지 시간으로 29일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 체제를 전면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기차 1등석과 일부 야간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대중교통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하네요. 네. 일단 룩셈부르크의 통금 결정의 배경 다름이 아닌 극심한 교통 체증이었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통 체증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 현지 조사만 봐도 자가용은 업무상 이동의 74%, 여가용 교통수단의 71%를 차지한 반면 출퇴근 시 버스 이용률은 32%, 기차 이용률은 1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교통체증은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더 가져왔고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를 운영함으로 해서 손실을 어느 정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통큰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중교통 무료로 인한 비용은 700억 정도가 드는 반면 정체로 인한 경제 손실을 따져본다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오늘의 키워드 전해드리면서 그 검사비에 대한 얘기를 드렸더니 5503번님께서 양성 나오면 돈 안 낸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양성 나오면 큰일인데 정보를 전하려면 보건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돈 없는 사람은 검사도 못 받습니다. 16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라고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네, 저희가 미처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503번님 의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진단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팩트를 전달해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교육부가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 이것을 원래라면 오늘이 이날이었는데 9일로 일주일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2주를 더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이것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오늘이었던 것이 이제 3주가 미뤄지게 됐는데 그만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학여행, 2번 봄방학, 3번 개학.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기가 되면서 우리 부모님들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지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법대로 삽시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퇴근길에 함께하는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1부 마치고 나서 2부로 넘어오는 시간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이 바로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의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늘에서 3월 9일로 일주일을 연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또다시 2주를 더 연기해서 3월 23일 날 이 날이 이루어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이것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3주나 미뤄진 만큼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학여행, 2번 봄방학, 3번 개학.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연기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 신경 쓸 것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635번님, 국가적인 심각 상황이니 납득이 됩니다.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5868번님은 새학기 올라가는 조카에게 교복 한 벌을 사주는 우리 아내. 여보, 나 감동 먹었어. 죽을 때까지 잘할게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날만 미뤄진 것이 아니라 입학도 일제히 다 미뤄졌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오늘이 원래대로라면 초등학교 입학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를 가지 못해서 빨리 학생 되고 싶다고, 빨리 학교 가고 싶다고 집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지겨워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7776번님 정답 주셨고요. 그리고 3253번님, 2주나 더 연기된다는 소식에 맞벌이라서 살짝 난감했지만 이해는 됩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이 위기를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927번님, 김미정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원래대로라며 오늘 이날이다. 또 신학기다 해서 바쁜 날인데 코로나19 때문에 9일로 연기됐다가 오늘 또다시 23일로 2주나 연기가 됐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예전처럼 평범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쉬는 날 너무 집에만 있는 게 지루해서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모두 코로나19 조심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전염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난 주말에 식물원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몰렸다 이런 얘기도 또 들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827번님, 따뜻한 봄날이 와서 코로나 몰고 갔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3월이 시작이 됐는데 3월에는 조금 더 따뜻한 소식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너무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풀리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4905번님, 제가 운동만 꾸준히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센터도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셨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모든 곳들이 일단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운동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죠. 운동하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858번님, 자꾸 미뤄지네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3310번님도 심각하네요. 빨리 해결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1425번님, 빨리 코로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라고 걱정스러운 의견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3227번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아이들 장난감만 계속 사재기 중입니다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하고 지루해해서 뭔가 좀 갖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함께 뭘 하면서 놀 수 있을까, 요 궁리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또 하나, 뭘 먹여야 될까. 엄마들이라면 다 함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865번님, 8살, 9살, 12살 새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더니 2주나 더 이것이 연장됐다고 하니까 학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안쓰러워요 하셨는데 저희 아이들도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학교 좀 쉬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빨리 학교 가고 싶다고. 아무래도 새 학년이 시작이 되니까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새로운 선생님도 궁금하고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새로움을 또 코로나19가 뺏어가버린 것 같습니다. 8534번님, 우리 애들은 언제 이걸 할까요? 엄청 지겨워하네요. 저도 삼시세끼 밥 차리기 지겹습니다. 어여어여 코로나19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모두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그래도 또 학교를 보내놓고 나면 아마 부모 입장에서 또 한 번 걱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연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좀 힘들더라도 또다시 그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가 또 전염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도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일상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법대로 삽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매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 법대로 삽시다 시간이 마련됩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생활 법률도 알아보고요. 또 요즘 핫한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변호사님도 그러시죠? 네,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싶은데요. 네. 일단은 뭐 저희는 업무적으로는 재판이 많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연기가 네. 되고 있고 상담도 아무래도 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거부감 때문에 네. 조금 급한 거 아니면 미루고 있고 무엇보다 애들이 집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시사 퀴즈로도 내드렸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네.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8499번님도 맞벌이 주부입니다. 연기가 돼도 걱정이네요.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항상 걱정입니다. 얼른 코로나 물러갔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이것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조금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이 아픈 거보다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요즘 뭐 모든 관심사가 이렇게 코로나19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관련 얘기들만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대로 삽시다 시간에서도 사실 저희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코로나 환자가 계속 많아지면서 여기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마스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시중에 마스크가 좀 풀렸죠. 그렇죠. 그 김민정 아나운서는 마스크 어떻게 구하셨어요? 시중에 일단 풀렸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일단은 그 전에 사놨던 마스크들이 있어서 지금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좀 걱정이었던 것이 네. 아이들 마스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라서 아껴 쓰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사놓은 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살 때랑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요. 네. 더더욱 아껴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는 적정한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수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가격대가 아직까지 비쌉니다. 비싸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진짜 뭐 구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 구하고 네네.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사기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실제로 얼마 전에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그 KF94 마스크가 정말 귀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장당 1,800원. 오. 요즘에 들어서는 아주 좋은 가격이죠. 네. 1,8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서 이걸 본 사람이 총 650장.
주문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자를 받아서 뜯어보니까 그 안에 웬 과자 봉지, 뭐 헌 가방, 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저도 사실 이 기사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누군가의 어떤 절박함을 지금 상술을 이용을 한 것인데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사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벌 받아야죠. 네. 일단 마스크 650장 그 가격이 판매업자가 또 깎아준다고 선심까지 썼대요. 그래서 총 97만 1,000원. 을 입금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기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뭐 당연히 연락은 안 되고 연락 그랬겠죠. 두절이었고 네. 네네. 그래서 통상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허위 판매를 하게 되면 사기죄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경우에 피해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않은 편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네. 이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실제 선고되는 처벌은 좀 더 무거워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당연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100만 원치나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이분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들 다 이렇게 나눠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마음 먹고 구매를 하셨을 텐데 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다리셨을 텐데. 그럼요.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 주문해놓고 나서 주문이 되네? 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금방 품절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 그래서 맞아요.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잖아요. 네. 아, 근데 사실 그냥 차라리 그냥 그 돈을 그냥 잠적을 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그 과자 봉지를 뜯는 순간 어떤 심정이셨을까. 아, 그 마음의 상처까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와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네네.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사진 한 장 봤는데 요즘 사실 우리가 일본 불매 운동이 좀 많이 네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일본 맥주 같은 경우는 안 팔리죠. 여전히 안 팔리는데 그래서인지 보니까 일본 맥주 4캔에 마스크를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사는 사람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실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물론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팔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보면서 아 진짜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나름 인질로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이래도 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끼워 팔기인데요. 그렇죠. 네. 뭐 마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뭐 일정량 이상의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KF94 마스크 하나를 제공하겠다. 뭐 네네.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한 홈쇼핑 방송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함께 제공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 판매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사실이죠. 네. 뭐 언론사들은 또 이제 구독을 뭐 자동이체 시켜주면 마스크를 주는 맞아요. 이벤트를 해서 또 많은 구독자들에게 비판의 목소리 이렇게 들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끼워 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사실 이 끼워 팔기가 네.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일본 맥주를 안 살 텐데 네네. 이 필요한 마스크 때문에 조금 강제로 구매하게 되는.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처벌을 위한 요건들이 좀 현실적으로 갖춰지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립 요건이 어떤 것들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정거래법상 끼워 팔기에 해당하려면 일단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시장 지배력, 두 번째가 별개 상품성, 그리고 세 번째가 구입 강제성이거든요. 네. 말이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판매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개 상품성은 그 판매하는 제품과 끼워 파는 상품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맥주랑 마스크는 분명히 다른 상품이겠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입 강제성은요. 소비자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제품을 따로 구입하는 게 자유로운가 아니면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상품을 구입해야만 하는 것인가 네. 그것을 다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좀 어렵네요. 혹시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한 2013년경이었나요? 그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과자가 있습니다. 네. 허니 땡땡치. 네, 뭔지 네네. 알겠습니다. 구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맞습니다. 네, 저도 어렵게 구해서 먹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다른 과자, 좀 덜 인기가 있는 과자를 맞아요. 묶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끼워 팔기처럼 보이는 그런 마케팅을 했었고 실제로 소비자들 불만도 아주 컸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가 조사를 검토는 했는데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규모도 좀 미미하고 네. 시장 지배력 등을 봤을 때는 처벌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걸요. 그때 이렇게 기억해보면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자를 하나를 더 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은 끼워 팔기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 끼워 팔기도 그렇고 그 과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과자야 것 뭐 같아요. 그냥 뭐 먹는다 치지만은 이게 네. 마스크를 지금 이렇게 귀한 마스크를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끼워 팔기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전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005년경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MS사가 아시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 운영 체계에 엄청난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거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330억 원. 의 과징금이 부과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MS사가 PC 서버 운영 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 그리고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판매를 한 거예요. 네. 네네. 그런데 이런 과징금이나 처벌 수위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 내 지위, 내지는 판매 이득금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수백억 대의 과징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번 마스크 끼워 팔기 경우에는 만약 그 자체로 끼워 팔기에 해당해서 처벌을 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사재기나 매점 매석에 해당한다면 또 그 오. 부분에 대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귀한 시점에 이 마스크가 어디서 나타날 수 결국 있었는지. 끼워 팔려면은 네. 사재기 매점 매석 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부당 이익 취하려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진짜 모두가 힘들 때 이런 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크게 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인터넷에서 또 황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네네. 영수증입니다. 그 변호사님 혹시 보셨죠? 네, 영수증을 거래하더라고요. 네. 그 영수증을 왜 사고 파나?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그러니까요. 되기 위해서. 이렇게 황당한 이유로. 네, 그래서 확진자가 요즘 그 동선들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이나 영화관의 영수증을 이용해서 내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 나도 자가격리 대상이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엄밀히 말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요.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낸 시점에 거리상 2m 이내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네. 만약 그곳이 폐쇄 공간이었다면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지금 확진자들이 늘면서 일일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지금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진신고나 1339번을 통한 문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영수증을 이용해서 나도 거기 있었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회사에 증빙 자료로 내서 네.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기 위함이라거나. 네. 회사 가기 싫어서. 근데 어쨌든 정말 좀 황당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남구 보건소장님과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 아마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일단 위생키트도 받아야 되고요. 공무원분들이 일단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런 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네. 뭐 본인은 글쎄요. 휴가 느낌이 나려나요? 그런데 이 감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지자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시라도 영수증을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 네. 라고 하면서 이런 행위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발 이런 철없는 행동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행동을 하신 분들 처벌은 가능할까요? 처벌 가능합니다. 네.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서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 목적이죠. 네. 그래서 물질적 이득을 취했다. 그럼 뭐 휴가나 공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처벌 근거는 업무방해죄.
사기죄, 또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을 차거나 혼돈에 빠지게 하거나 모르는 상태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속이는 걸 위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무원 직무 방해한 거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법대로 삽시다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요즘 다들 너무 힘드시죠. 네. 뭐 확진 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또 이를 관리하는 당국의 공무원, 의료진, 또 감염 예방 때문에 집에만 있는 우리 아이들, 또 그 부모들, 또 생업에 지장을 크게 입고 있는 시민들 모두 네. 진짜 다 지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행동, 특히 오늘 얘기했던 뭐 마스크 끼워 팔기, 사재기, 영수증 사고 팔기, 또 그 밖에도 허위 뉴스 유포, 그리고 또 확진 환자가 의료진에 뭐 침을 뱉었다는 그런 일도 그러니까요. 있었죠. 네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의식을 가지고 남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좀 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인 위생과 예방을 위한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바로 3번 개학이었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 네, 학교, 유치원 이렇게 모두들 가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서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만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안쓰러웠던 그런 하루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아이들이 또 감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 주셨습니다. 5243번님 다들 힘내세요 하셨고요. 4356번님 육아휴직 끝내고 저번 주에 복직한 맞벌이 부부인데 9일까지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애들 봐주신다고 했는데 또 연기라니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9068번님 일하면서 3남매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서 봐주고 계시는데 그 또한 너무 죄송하네요. 유치원 졸업식 못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헤어져서 큰딸 아이는 밤마다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학교라도 가면 새 친구와 선생님 만나서 아이가 서운함을 잊을 듯한데 참 설명을 해도 아이가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니 답답한 마음이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아이가 학교 운동장 마음껏 뛰어다니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280번님 정답은 개학이고요. 얼른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저는 대학교 교직원인데 대학도 개강 연기가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좀 빨리 수구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네. 3231번님, 오늘 같은 날은 입학부터 또 시작을 하고 다른 직장들도 오늘 같은 날 왠지 첫 출근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비로소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인데 이렇게 모든 게 연기되는 게 살다 처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3월이 뭔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3월의 첫 월요일이기 때문에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모두들 좀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3월은 좀 나아지겠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3310 그리고 8499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도 6시 5분에 변함없이 지역 소식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